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네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요. 아, 네. 카트만두 대학에서 했던 그 대규모 사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 이게 2016년부터 한 7년간 1,000만 달러 정도 투입된 거죠. 네, 맞아요. 꽤 큰 규모의 사업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최종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요. 핵심적인 사업 성과, 그러니까 뭐가 잘 됐고 또 뭐가 좀 부족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한 교훈 또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보고서 다 읽으시기 부담스러우실 테니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카트만두 대학의 기술 기반이 지역 개발을 이끄는 연구개발센터 NTIC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국제적인 평가 기준인 OECD DAC, 이걸로 봤을 때 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좀 복합적입니다. 일단 사업 방향 자체는 좋았어요. 네팔 현지의 필요성이나 정책하고도 잘 맞았고, 아, 적절성이나 일관성은 못 봤군요. 네, 그 부분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실제 결과, 그러니까 효과성은 보통 이하로 나왔어요. 보통 이하라.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어디가 부족했는지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몇몇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있잖아요. 이걸 15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16개를 만들었고요. 하나 더 했네요. 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건수도 목표가 19건이었는데 45건이나 달성했어요. 훨씬 넘었죠. 뭐 시제품 개발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요. 와, 사업화 건수는 엄청나게 초과 달성했네요. 혹시 좀 인상 깊었던 성공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아, 그 학교 기반 기업 SBB 프로그램이 좀 괜찮았어요. 학교 기반 기업이요? 네, 대학에서 직접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이걸로 실제로 매달 한 11만 4천 네팔 루피 정도를 절감했어요. 운영비를요? 와,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매달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생수 브랜드 아쿠아하고 가스 브랜드 컨셔스 에너지 생산하는 회사도 정식으로 등록을 했고요. 회사 설립까지. 네. 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개발했는데 이건 아직 상업화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도 직접적인 비용 절감의 회사 설립까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네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전체 효과성이 보통 이하라고 하셨으니 뭔가 발목을 잡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이 좀 미흡했을까요? 네, 그게 가장 좀 아쉬운 지점인데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연구개발센터 NTIC의 재정적 자립이었거든요. 네, 중요하죠. 근데 이게 사업 종료 시점까지 목표했던 운영기금의 14%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14%요. 와, 그럼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겠는데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큰 물음표가 찍힌 거죠.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목표가 75명이었는데 66명에 그쳤고요. 조금 모자랐군요. 네. 그리고 기술 특허 출원은 목표가 6건이었는데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허가 0건이라니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성공 사례들이랑 너무 대비되네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결과 차이가 컸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고 있습니다. 아, 팬데믹 영향이 컸군요. 네. 이게 예상치 못하게 터지면서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3년 정도로 계획했던 여러 시범 프로그램들을 이걸 1년 만에 그냥 압축해서 끝내야 했거든요. 3년짜리를 1년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거나 특허를 확보하는 것처럼 좀 시간이 필요한 활동들은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압축된 기간 때문에요. 이해가 가네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겠어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대학 총장이 사업 기간 중에 바뀌면서 센터의 장기 재정 확보에 대한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 이게 좀 약화된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아, 리더십 교체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렇군요.
특히 연구개발이라는 게 정말 시간이 필요한 분야인데 외부 요인 때문에 기간이 확 줄어든 게 치명적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교훈, 다음 사업들을 위한 제언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업 초기 계획 있잖아요. PDM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담긴 목표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적인 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계획 대비해서 계속 체크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대학의 자체 재정 시스템을 활용했던 게 이게 주인의식에는 도움이 됐지만 행정 처리가 좀 느려지는 단점도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장단점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건물이나 장비 같은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재원 확보 방안 같은 센터 운영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영 능력 강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R&D 사업은 충분한 사업 기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생명인데. 네. 아니면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사업 기간 연장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탄탄한 기획과 관리, 그리고 운용 역량을 미리 키우고 특히 좀 복잡한 목표에는 현실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코이카의 네팔 카트만두 대학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성과와 교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이나 비용 절감 같은 즉각적인 성공도 분명 있었지만요. 네, 있었죠. 압축된 사업 기간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재정 자립, 특허 확보 같은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목표 달성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같아요. 특히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스스로 지속 가능한 혁신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발 사업 목표. 네, 이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본질적인 어려움, 뭐랄까,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목표와 현실 사이의 긴장.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형 개발 사업들이 아주 원대한 장기 목표와 또 현실적인 기간, 예산 제약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특히 진정한 자립을 목표로 할 때 어떤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